만약 해낸다면 인류 달 착륙과 동급 사건이 될 듯.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팬데믹 사태를 누가 먼저 해결할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각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현재 팬데믹은 종료가 되므로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경제적인 부수 효과도 따라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대량 생산해 집단 면역력을 갖추면 경제 회복을 몇 달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개발은 달 착륙과 비견되는 인류 문명의 기념비가 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패권을 거머쥘 것이란 국제 정세 흐름을 반영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결국 각국은 현재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백신 개발에 앞서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 중 최근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또한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 3차 돌입을 앞두며 치열한 백신 속도전에 가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벌어지는 백신 개발은 각종 경계와 우려하는 논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각국에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진척 상황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셀트리온. 한국의 셀트리온이 팬데믹 치료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선별을 완료한 뒤 충북대와 함께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해왔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약물 투여 닷새째부터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사라지고 활동성이 높아지는 등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고농도로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폐 염증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셀트리온은 페럿에 이어 햄스터,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효능과 독성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내달에는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가 하나둘씩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를 꺾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셀트리온은 주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동물 실험 결과대로 인체에도 바이러스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치료제가 한국에서 나오기를 바라며 한국이 개발해낸 백신이 세계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제넥신도 최근 원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생성을 검증했으며 6월 중에 임상시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한국의 글로벌 구하기 시나리오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과거 한국에서 신라젠이 임상 3차에서 좌절되는 사태로 말미암아 주식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 임상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셀트리온 등의 과도한 기대는 무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시노백이 3차 임상을 앞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노백. 코로나 백신 99% 효과 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 등 매체는 시노백 관계자를 인용 3차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효과가 99%를 확신한다고 보도합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생명공학 회사 시노백은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차 임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3차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 준비 중에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적은 상황이라 영국 등 감염이 많은 지역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노백의 확신이 있는 반면에 많은 네티즌들은 3차 임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도 큰데 벌써부터 99%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면서 3차를 통과하지 못한 백신이 부지기수라는 의견도 냅니다. 여기에 팬데믹 책임론도 일부 가세해 중국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백신 대량 생산의 가장 큰 고비라는 3차 임상을 중국에서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모더나 2차 임상까지 성공. 모더나는 지난 18일에 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참가자 45명 전원의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혀 연내 백신 개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모더나는 오는 7월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더나가 공개한 자료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주가가 20% 오르다가 다음날 10% 다시 빠지기도 했으며 FDA 등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자회사가 공개한 점이란 것을 봤을 때 백신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각종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선 된다고 밀어주는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의 패권과 재선을 위해서 이번 백신 개발은 미국에서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을 12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 국가 간의 백신 개발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
백신 개발되어도 다른 나라 안 주겠다 논란. 그러나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어도 다른 나라에는 백신이 제대로 공급될 때까지는 여러가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물자생산법 DPA를 발효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노바백스는 지난 25일 1단계 임상시험 개시를 발표하고 연내 투여분 1억 회 생산에 청신호를 켰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미국만 공급하게 할까봐 다른 나라에도 공급 라인을 분산해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백신이 개발되면 전 세계에 공공재로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공급될 수도 있다는 정황도 국영제약사 시노팜 등의 최근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노팜은 백신의 첫 권리를 중국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첨예한 갈등 중이기 때문에 미 중심의 서방이 아닌 친중국 세력에게 먼저 백신이 공급되어 백신조차 미중 싸움으로 인해 공급이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우한생물연구소 등을 끼고 백신을 개발하는 중국에서 먼저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중국에게 값비싼 백신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중국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백신을 먼저 공급할 것이므로 이런 시나리오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서방연합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누가 먼저 해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젠 코로나 백신이 한동안 전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검증 안 된 코로나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다급한 맥락이란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또한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WHO 백신 특허 공짜로 공유하자 논란. 그런데 이렇게 패권 문제와 각종 경제적 이권 문제까지 걸린 백신 개발을 WHO가 특허를 공유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다양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WHO는 지난 29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CTAP을 출범했다고 밝혔는데 CTAP은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기술, 과학적 지식, 자료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WHO의 이 같은 구상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대부분 백신 개발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는 WHO의 결정은 현실성 없는 탁상 공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센티브 없는 백신을 개발하겠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앨버트 볼라 최고 경영자 역시 화이자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백신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허 공유 구상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는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혁신을 위한 장려책은 본질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WHO의 제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팬데믹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을 부른 WHO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블의 여수 WHO 총장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괜찮다고 강요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팬데믹 책임론에 휩싸여 갈등하는 중이라서 이러한 WHO 발언은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며 WHO는 중국이 완전 통제했다는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WHO에 1년에 4억 5천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천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한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WHO의 백신 공유권은 결국 제약업계와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백신이 생산되면 자국이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 동맹이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어 다소 인도적이며 윤리적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WHO가 지나친 상업화에 일침을 하면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맞지만 전반적인 추진력을 잃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백신을 개발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각종 무리수와 우려도 등장하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될까 하는 걱정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K방역과 더불어 한국이 백신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국가가 되기를. 프렘프씨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베는 10억엔 약 112억 6천만원은 은행 입금 및 송금 수수료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국회에서 태연하게 답변합니다. 야당과 언론은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로 해라 라고 다그치고 네티즌들도 경악하지만 아베는 눈만 끔뻑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국가와 지도자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매일 태연하게 일어나네요. 계속 드러나는 아베와 일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부정부패 연결고리들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769억엔의 급부금 지급 사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부정부패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차 예산안에서 기업 지속 보조금 사무비로 또 850억엔을 준다고 하네요. 사이트도 없고 대표자나 전화번호도 알려지지 않은 유령단체였는데 말이죠. 기자들이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가니까 사무실은 잠겨있고 직원들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사무행정을 많이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3년 이상 결산 공고도 하지 않은 유령단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이트를 부랴부랴 제작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표이사로 있던 대학 교수는 사임을 하고 3명의 공동대표가 취임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 급부금 사무 사업의 입찰에는 이 수상한 사단 법인과 함께 딜로이트 토마츠 등 총 3개가 참여했는데 A등급으로 평가받은 세계적인 회계법인 반개회사인 딜로이트 토마츠는 탈락하고 C등급을 받은 수상한 사단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가사의한 입찰이라고 인터넷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딜로이트 토마츠는 직원만 3,000명가량 되는 세계적인 회계사무소이며 지급 사무에 화려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에 비해 수상한 사단 법인은 실체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 법인은 덴츠나 파소 등에 의해 설립된 공동법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산업성이 법인의 설립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딜로이트에 발주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완전 비정상이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딜로이트의 입찰 금액은 왜 검은색으로 칠해 비공개하느냐. 뭐 이런 유령단체에 또 850억엔을 준다고 결산 공고를 하지 않아서 법령 위반인 불법 업체인데 네티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이 수상한 사단 법인이 입주해 있는 빌딩에는 상가마을 만들기 사무국,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사무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사무국 등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아베 정부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사무 위탁 단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단 법인이 사무를 위탁받은 금액이 769억엔인데 바로 덴츠 광고회사에 749억엔으로 재발주를 줬으니 20억엔, 약 225억 2천만원은 예산 낭비 아닌가 라는 질문이 야당 측에서 쏟아졌습니다. 아베는 그중 10억엔 이상은 은행 수수료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각 이 답변은 보도가 되면서 은행으로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행도 1억엔이나 100억엔이나 송금 수수료는 동일하다 라면서 미쓰비시 UFJ 은행은 3만엔 이상은 당행 550엔, 약 6,180원이고 타행은 880엔, 약 9,894원이고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은 3만엔 이상 당행 440엔, 타행 880엔, 미쯔오 은행은 당행 660엔, 타행 990엔이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단 법인이 송금의 미즈오 은행을 이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베의 말대로 모두가 타행 입금이라고 친다면 990엔 수수료로 송금처가 확정이 되어서 결산이 나온 금액이라는 말인가. 아직 신청 자체를 접수 중에 있고 송금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는가. 말도 안 된다. 사단 법인이 조만간 10억엔의 수수료가 지급된 송금처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어느 곳인지 궁금하다. 기다려보자.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베의 엉뚱한 답변 때문에 사단 법인과 미즈오 은행이 바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가짜로 만드느라고 말입니다. 몇십만 개의 송금 수수료 지출을 어떻게 증명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입니다. 트위터에는 이런 아베의 답변을 비판하는 트윗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15억엔이 은행 수수료라고 하자. 그럼 5억엔을 쓱싹한 것은 적은 돈이냐.
정말 한심하다. 그래 일단 알았으니 10만엔이나 빨리 좀 보내라. 워낙 일이 뒤죽박죽 터지고 있으니 아베의 답변도 말이 될 리가 없죠. 아사히 신문의 특종에 의하면 이 사단 법인은 현금 포인트 환원 사업의 사무비로 339억엔을 경제산업성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단 법인은 316억엔을 다시 덴치와 노무라 종합연구소 등에 재위탁했습니다. 역시 23억엔 약 258억 3,400만원을 뚝딱 떼먹고 말입니다. 그동안 결산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중간에서 이렇게 뚝딱 해먹은 돈이 앞으로 또 얼마나 줄줄이 나올지 모를 정도입니다. 경제산업성 등 아베 정부에서 이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뒤로 다 수의 계약해서 몇천억 원을 수주를 하고 실제 일은 또다시 재발주를 하는 형식으로 해먹은 것입니다. 덴츠 등은 또다시 소규모 민간 업체에 재발주를 주는 것이 또 당연하게 이루어졌으니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C19 경제 대책으로 마련한 31조 9천억엔의 2차 지원 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아베에게 왜 의심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고는 있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는 그때마다 필요한 경비이다, 속도가 중요하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 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앵무새 답변을 했습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자민당이 잽싸게 내각 총사퇴와 의회 해산과 총선거로 받아칠 것을 우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17일 국회 폐회 이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새로운 길을 찾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바보인 것이 더 중요하네요.